많은 분들은 주목하지 않으셨겠지만 최근에 그 놀라웠던 게 뭐였냐면은 국정원이 1급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여 명 정도를 바꿨는데 통상적으로는 완벽하게 물갈이를 하거든요. 이번엔 일부 유임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례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고위직들 같은 경우에 일단은 이제 보직에서 일단은 뭐 해제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일단 뭐 대기 발령 돼버리고 그죠? 보직 해제해버리고 보직 해임을 하고 일단은 그 다음에 살릴 사람은 선별적으로 살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다 이제 물갈이가 되고 이게 특히 이제 소위 말하는 진보 보수 진보에서 이렇게 물갈이가 되면은 거의 다 나가는 게 관례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마 국정원도 사실은 이런 정치의 교체에서 너무 정파적이 된 부분도 있어요. 맞아요. 정치가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서로 이제 국정원이 또 워낙 기밀 문서, 기밀 정보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또 완벽하게 자기 사람으로 라인을 심어가지고 장악을 하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사람들 많이 심고. 그래서 뭐 예전에 그 국정원 기조국장에 검찰 출신이 갔잖아요, 윤석열. 맞아요, 때.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네. 검찰 출신이 가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보 이제 정보를 다루는 데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조금 악습이 타파야 되고 고유의 기능들이 좀 유지가 돼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이제 송미령 장관 유임시킨 거 이런 거하고 저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그렇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내부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계속 와가지고 다 물갈면은 일은 안 하고 눈치만 봐요. 진짜 줄 서서 어차피 도박처럼 다음에 정권 교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이번에 한번 해먹고 나도 줄 서가지고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능력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니까요. 좀 능력 위주로 가는 게 맞다. 예. 아니, 정말로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김규현 당시의 국정원장이 완벽하게 물갈이했죠. 1급 간부 모두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새로 이제 선임하는 절차를 거쳤고 문재인 정부 때도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서훈 원장이 오자마자 똑같이 완벽한 물갈이를 했는데 이번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이종석 그 원장이 온 다음에 두 달 있다 1급 인사를 한 것이고 일부는 전문성과 실력을 배려해서 남겼다는 점에서 두 정부가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 전 스타일의 차이라고 보는데 보통은 국정원 간부들을 왜 그렇게 다 물갈이해서 갈아치우겠습니까? 결국 내 사람 꼽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있는 대로 쓰고 일을 잘해서 그냥 내 사람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과거에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 중에서도 홍장원 1차장 같은 분들 나름대로 그 굉장히 좋은 역할들 하지 그렇네요.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악마화해가지고 우리 쪽은 다 선하고 당신들은 다 악마다. 다 나가라. 그럼 누구 갖다 씁니까? 그럼 거기도 또 줄 서는 사람들 갖다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조직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전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자신감 아닌가 싶고요. 이번에 뭐 방송 3법 뭐 개정하고 할 때 많은 분들이 뭐 심지어 여당 신성범 의원도 놀랬잖아요. 이걸 대통령이 한다고? 네. 나 못 믿어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에요. 공영방송을 옛날에는 과거 정부들이 다 장악하러 들어갔잖아요. 뭐 이사진들 들어가서 사장 그렇습니다. 바꾸고 본부장 바꾸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자기 유튜브가 지금 거의 200만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비상구보다 지금 몇 배입니까? 세 배.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나름의 본인의 자신감 때문에 그 방송 장악의 필요성도 잘 못 느낄 거고 이런 국정원 직원들도 뭐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핀셋으로 바꾸면 될 일이지 뭐 싹 물갈이 뭐 힘을 과시하고 이런 거보다는 일을 통해서 인정받고 그 사람들에게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리더십 네. 이런 부분으로서 훨씬 더 그 특화된 리더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는 실용주의적인 외교, 실용적인 인사들이 연거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당의 문제로 돌아가 보면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왔는데 역시나 명불허전 오자마자 바로 상대방을 압살하는 그런 포스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김재평 평론가님. 네, 뭐 그런 거 하려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아주 제한적으로 한 제가 보기에는 1년이 안 넘을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뭐 가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뭐 경기지사 출마 벌써부터? 얘기들이 네. 이미 뭐 지역에서도 파다하고 이미 그 행보 만나는 분들이 다 그쪽 경기도 뭐 이게 선거와 관련된 분들 지금 추미애 의원이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조금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국민들에게 좀 인상을 남기고자 하는 그 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귀현 판사를 좀 맞아요. 지금 압박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왜 그 사법부에서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귀현은 조사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러니까 제가 뭐 네. 이게 뭐 무슨 100% 접대를 받았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저는 직위원의 해명이 맞을 수도 있다고 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큰 사회적 논란과 무리가 있었고 관심이 있으면은 법원에서 이거를 얘기를 하든지 아, 그렇죠. 공개를 하든지 최소한 그거를 국회에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근데 아무 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적을 했다라는 거는 바른 방향이다. 그 부분은 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네. 추미애 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사람들은 다 검찰 개혁에 눈을 돌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사법 개혁의 문제를 꽉 쥐고 흔들면서 직위원 부장판사에 대한 처분이 5개월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이냐? 논리적 근거를 대면서 얘기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뭐 추미애 위원장 입장에서는 육선이니까 사실 국회의장을 도전하셨던 분이 이제 법사위원장으로 온 거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의 체급을 좀 많이 낮춰서라도 그렇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걸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 법원에 대한 문제 제기도 그동안에 좀 식어 있었는데 직위원 문제뿐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실은 대법원의 정치 행위 그렇죠.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추미애 위원장이 법사위에 왔는데 이제 법원을 저는 지적한 건 참 잘했고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내년에 뭐 지방선거 있고 하다 보니까 성과를 내려는 욕심이 또 생길 오,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렇다 보면 지금 뭐 검찰과 관련된 입법 이런 것들을 좀 서두르다 보면 전 거기서 또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저는 지금 우선순위가 많이 좀 뒤죽박죽되어 있다고 보는데 전 내란 특별법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란 그러니까 지금 특별법을. 내란에 종식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다른 제도의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의원들이 공을 쌓고 본인들이 지방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된다든지 그게 큰 의미가 있나요? 지금 국민들은 이 내란에 대한 종식을 빠르게 정리해 달라는 거거든요. 이거 뭐 내란 종식도 뭐 5년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빠르게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뭐 이따가도 말씀하시겠지만 전 어제 한덕수 총리 기각이 나오고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여론도 참 중요하고 이게 좀 시간이 지날수록 잊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중심을 잘 잡고 저는 정말 민의를 있는 그대로 좀 대변할 필요가 있다. 네.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직위한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은 사실은 사실관계 여부는 더 엄밀하게 따져봐야겠지만은 그 추미애 의원이 그 포스팅한 글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 양심 있는 제보자는 그날 접대비로 65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오. 여기에 더해 같이 룸사롱에 동석했던 사법연수원 동기 변호사의 증언까지 존재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송금 내역을 제시한다거나 녹음 내용을 튼 게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지만 여하간 이 문제가 아직은 죽은 이슈가 아니고 살아있는 이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배들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이 직위원을 아는 뭐 인사로부터 이거에 대해서 그게 이제 얼마나 100% 신빙성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후배들은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같이 근데 예전에 그러니까 판사들도 이게 지역을 순회 근무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알고 지냈던 후배들인데 직위원이 이제 서울로 왔고 근데 그 사람들이 서울에 올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보자라고 해서 이제 봤다라는 게 이게 전형적으로 예를 들면 뭐 영화에 나오듯이 기업에서 접대받거나 이런 류는 알고 지내던 지역에서 사람들과. 알고 지내던 뭐 이를테면은 뭐 후배들 이런 거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변호사와 판사 관계잖아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지금 당장에 재판이 걸려 있지 않더라도 추후에 그런 게 걸릴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거를 피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게다가 이 금액은 저는 잘 제가 본 게 아니니까 그렇죠. 확실한 건 아닐 수 있죠. 650만 네. 원 뭐 이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을 명확하게 어쨌든 법원이 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요.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네. 추미애호의 이제 돌격대 같은 모습 속에서 오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그녀의 대항마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지명을 했는데 대항마가 돼요? 신윤규 대표 됩니까 안 됩니까 대항마가? 네. 아 나경원 의원이 간사가 됐나요? 법사위 간사 그러니까 오셨습니다 지금 지금. 간사할 그분이. 레벨은 아닌 아니,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인플레이션 너무 정치가, 심해. 예. 아니 간사는 뭐 제가 가서 좀 이렇게 빨리 배치 달고 뭐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간사. 나경원은 예, 이제 나경원 거의 간사 좀. 조배수급 아닌가요 이제? 아니 근데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아시겠지만은 초대선들이 하는 위원장은 보통 3선, 삼선. 그렇죠. 많으면 4선이 하는 거고 간사는 보통 초선은 안 하고 재선이 합니다. 재선들이 하죠, 일반적으로 재선 정도가 해요. 어쨌든 거기에서 또 일정 조율하고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보통 지금 그러니까
위원장을 6선이 하니까 3단계 뛰어오른 거죠. 3선들이 그렇죠. 하는 예. 거를. 두 배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경원은 5선이 6선 대 5선 구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간사도 보니까. 예. 재선에서 플러스 3 해가지고 5선을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러면 또 민주당도 뭐 박범계 의원 같은 뭐막 4선 5선 막 오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로 이게 지금 너무 선수 인플레가 많이 심한 것 같아가지고. 박지원 의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박지원 의원은 오면 딱 맞죠 지금 간사로. 그러니까 이게 뭐 어쨌든 뭐 맞불 작전이라고는 합니다만은 전 국민의힘 자체가 뭐 어쨌든 공당의 기능도 지금 잘 못하고 있고 또 원내 전략도 원내 지금 책임자가 송원석 원내대표 아닙니까? 이분이 뭐 전략이 있습니까? 무슨 뭐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저는 뭐 크게 실효성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우리가 이 추미애 의원의 어쨌든 선수협을 떠나서 투쟁력이라는 거는 여러 장면을 통해서 장관할 때도 그랬고 강단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나경원 의원의 투쟁력이 그게 버금가는 것인지 못 미치는 것인지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좀 레이더 관측하십니까? 뭐 빠루를 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예측 불가인데 네. 어쨌든 나경원 의원도 따박따박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반론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필름은 많이 나오겠다. 근데 약간 서로 이제 신경전하는 모습 이런 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여기에서 추미애 위원장을 나경원이 상대하고 사실은 간사와 위원장이 이렇게 싸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위원장은 원래 이제 그 회의를 주재하고 중재도 하고 뭐 이런 거라서 간사가 이제 이의제기 문제가 있을 땐 이의제기를 하는 거라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맞상대로서 이렇게 그림이 나올까 그 생각은 드는데 일단 법사위가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이제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이제 전쟁터가 되겠구나 이 맞아요. 생각은 많이 네. 드네요 지금. 그러니까 네, 이게 뭐 네. 기대감이나 신선함보다는 좀 우려와 걱정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을 이제 간사로 임명해서 이제 법사위가 사실 제일 뜨거운 상임이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지금 뭐 맞불론답시고 나경원 의원을 갖다 놓은 거면은 나경원 의원 카메라만 켜지면 더 막 세게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우려가 되는데 어쨌든 추미애 위원장님이 또 노련하게 하실 테니까 네. 또 잘 의사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어제 싶습니다. 제가 저녁 기사로 보면은 국힘에서 네. 극우 인사들 인권위 그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가 부결돼가지고 모든 상임위 보이콧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그건 제가 진짜 할 말이 있는 게 네. 아니 원래 국회에서도 관행이 있었잖아요. 근데 관행보다는 관행이 안 먹히니까 지금 법으로 하는 거거든요. 아니, 맞아요. 근데 만약에 관행을 요구할 거면 국민의힘이 정상화되면 돼요. 그 정치가 복원되면 사실은 법조항 찾아볼 거 없이 서로 관행대로 하는 게 또 국회의 원칙에 맞아 들어갈 수가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먼저 본인들을 좀 정상화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법대로 하는데 법에서는 추천을 하는 것이고 각 교섭단체들이 결국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서 인권위원들을 이제 임명을 하는 거예요. 표결을 통해서. 그러면 민주당이 거부할 수 없는 좀 그런 무난한 인사를 추천을 해야지. 그냥 본인들 고집대로 하면은 당연히 부결 나오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2024년도에 총선에 국민들의 민의를 좀 제대로 읽고 좀 정상적으로 국민들의 중도가 이 사람 정도면 무난하다. 뭐 이런 분들을 좀 추천하는 아이, 게 맞지 않나. 당 그런 대표가 생각이 듭니다. 장동혁이잖아요.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예.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예.